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시입니다. 다가올 한 주 미 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고용 물가 지표, 유가 추이, 국채 수익률 추이입니다. 오늘 진행할 것은 3월 25일 금요일 날 증시 마감 요약 브리핑 말씀드리고요. 대표 지수 차트, 이번 주 주간 증시 체크 포인트, 월가 시각에 대해서 하나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은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 S&P 500 지수도 강보합, 나스닥 종합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모든 주요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였는데 특이한 것은 빅스 공포지수가 3.97% 하락한 20에 근접했다라는 점, 20.81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5.98%나 상승한 2.48%, 2.5%에 근접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달러, 금, 유가는 소폭 오르거나 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특이한데 지금 주요 저항 라인 상단부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대다수 업종이 다 올랐는데 기술 업종과 경기 소비재 업종,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 업종, 경기 소비재 업종이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 지수 차트 보시면요. 먼저 S&P 500 지수를 먼저 갖고 와봤어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20년 고점과 저점을 이은 피보나치 비율에서 61.8 구간을 돌파 직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파를 하면 가장 좋은 모습이겠지만 이게 숨고르기 양상으로 온다 하더라도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증시는 기존과 같은 이런 하락세는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미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게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난 4거래일 동안에 상승, 하락, 상승,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상승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큰 폭 상승에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팔지 않고 방향을 타진하면서 단기 움직임에 베팅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지금 기술적 분석가들은 거래량이 큰 폭 나오면서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모습을 보일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좀 더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 일목균형표 주간 차트인데요.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200일 이평선 요게 근접하는데 이거를 돌파할 것이냐. 유일하게 3대 지수에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200일 돌파 후 안착한다라고 하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방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요 하락 추세 때 상단 부분의 지지 그리고 51 이평선의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일목균형표인데요. 그룹대 상단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주요 저항 라인 요 기준을 많이 두고 있어요. 요 기준에서 올라서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방향 모색은 요 위에 200일 이평선과 주요 저항 라인 여기서 한 단계 레벨 업된 데에서 방향 모색 과정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 못하고 내려앉는다라고 하면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요 박스권 안에서 방향 모색 과정을 보이다가 차후 증시의 향방을 알릴 것이다. 이렇게 미 차트 분석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일목균형표 주가 차트는 지금 구름대 하단 지지를 받고 구름대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물가 지표, 원유 추이, 국채 수익률 추이인데요. 요 밑에 보시면 지금 이번 주는 경제 지표, 굵직한 경제 지표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고용 물가 지표인데요. 패드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삼는 보고서예요.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단기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4월 1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업률과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와 부합한다라고 하면 증시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비농업부문 고용자 지수는 지금 46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50만 명 내가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이제 물가 지표인데 주 초에 유가의 상승과 함께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높게 나오면 주식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 작용 우려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유가와 관련해서는 유가가 전고인 130달러 근접 시 한 번이라도 찍으면 증시에 단기적인 하방 압력 작용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세 지속으로 만약에 2.5% 이상으로 계속 유지 시에는 역시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유가가 10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흐지부지 움직인다라고 하면 증시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5% 이상 계속 유지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내려앉는다라고 하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모저모는 뉴욕 증시 몇 주간 좋을 것, 기초 체력 생각보다 탄탄. 지금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인 좋은 소식에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의 단기 모멘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서 정리를 했는데요. 주식 차트가 장기적으로 명확지 않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유망해 보인다. 이 이야기는 주요 기업 상당수가 50일 이평선을 넘었다는 점은 단기 호재다. 미 증시에서는 기술적으로 50일 이평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S&P 500 기업 중 58%가 현재 50일 이평선을 웃돌고 있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몇 주 정도는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고 내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유가 관련된 거예요. 앞으로 주식과 원유 사이의 패턴이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최근 유가가 오르면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역삼각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가의 움직임은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앞에 말씀드린 채권이 또 나왔어요.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한다면 주식은 이제 더욱 취약해 보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금리 상승이 증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지 주시하는 모습이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은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기 증시는 오른다. 이라는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보시면 지난 3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본격화했다. 유동성 매수를 알리는 신호타지만 과거 4차례 금리 인상기 통계적으로 미국 증시가 보여준 행적은 안심시켜줄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금리 인상이 증시에 미치는 경로는 인상 전과 인상 후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인상 전에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시를 괴롭히지만 1, 2월이었죠. 인상 후에는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의 자신감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증시는 추세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4번의 기준금리 인상기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21.9% 상승했고 주도 섹터는 IT,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성장주의 고밸류에이션을 정당화했다라고 리포트는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인데요. 이렇게 과거와 같이 움직이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의 해결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는 5월 3일, 4일에 50bp 인상 가능성을 70%가 넘게 보고 있고요. 25bp 인상 가능성은 2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투자은행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리해드리면 CT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올해 4회나 50b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상태입니다. 5월, 6월, 7월, 9월 5, 6, 7, 9를 다 50bp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정책금리가 2.7에서 3%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FOMC에서는 연말을 1.9%의 중간값을 보였는데 훨씬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5월이 아닌 6월과 7월에 50bp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5월 FOMC에서는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큰 폭 올랐는데 그것은 미 연준이 예상보다 빅스텝 50bp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할 것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5.98% 상승한 2.48, 그리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7.98% 상승한 2.3%를 기록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그래서 다시 0.2% 아래로 내려온 0.18%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의 모습이 나올지 시장에서는 기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유가인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한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고 130달러에 근접을 하는 모습이나 한번 찍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증시에 하락 압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금인데요.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 우려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직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주요 지표 차트입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81을 기록하면서 평균 수준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 라인 수렴되는 요 과정에서 주요 저항 라인에 지금 근접한 상태인데 이거를 이번 주에 뚫고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착 모습, 뚫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지 차트 분석가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 역시 경제지표, 굵직한 경제지표와 유가 추이, 국채 수익률 추이에 따라서 증시는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초에는 유가와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 고용지표 결과 발표에 따라서 경제의 체력이 견고하다. 0.5% 금리 인상을 정당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좀 더 그 기점으로 상승 여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번 한 주도 증시 잘 대응하시고요. 저는 화요일 오전 미증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